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영화제인 제8회 KCFF가 막을 올렸습니다. 구티비 딥페이크 성범죄 세 번째 특별기획 보도,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성령대망회가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기독교 출판업계와 서점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문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되짚어보는 문서 선교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임시총회를 앞두고 25일 총회장직 후보자 예비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영화제 제8회 KCFF가 힘차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KCFF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는데요. 첫날부터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개막식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8회 한국기독교영화제 KCFF가 열린 서울 코엑스 현장. 기대 가득한 표정의 관객들이 하나둘씩 영화관으로 들어섭니다. 저도 처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2016년 단편 기독교 영화제로 출발해 국내 최대 규모의 기독교 영화제로 성장한 KCFF. 올해는 많은 대중들이 찾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열렸습니다. 24일 개막식에선 국내에서 최초 상영된 기독교 영화 더 사운드 오브 호프가 스크린 위에 올랐고 김상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아버지의 마음이 폐막작으로 상영되는 등 모두 5편의 초청작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첫날부터 많은 기독영화 관계자들과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들은 사흘간 은혜로운 영화축제가 되길 소망하며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는 매회마다 국내 유일의 기독영화 공모전을 진행하며 기독영화계 인재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진행된 올해 공모전엔 총 7편의 후보작이 선정됐고 대상 수상자에겐 할리우드 영화 제작 과정을 1대1로 배울 수 있는 멘토링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영화제가 이렇게 커지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 양성의 길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영화제가 굉장히 영화들이 좀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일반인들과의 소통의 장이 열리지 않았는가. 이 밖에 영화제 현장에선 무비존과 플레이존, 또 포토존과 행복 비전 마켓 등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구분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 페스티벌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또 폐막식이 열리는 26일엔 국내외 유명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영화인의 세미나와 레드카펫, 대망의 시상식이 진행되며 주관 방송사인 구티비의 김명전 대표이사가 직접 시상에 나서 상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딥페이크 성범죄 세 번째 특별기획 보도입니다. 전파는 빠르고 삭제는 느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부터 대처까지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담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엠번방 사태 이후 6년 만에 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 지난 6년 동안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디지털 성범죄는 반복됐습니다. 기술에 대한 관리 차원의 노력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기술의 윤리적인 쟁점, 이런 것들이 지금 대단히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출범한 법무부 전담팀은 2년 전 해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선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한국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합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통합부처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안전위원회가 연방정부의 법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 권한이 막강해 이미지 기반 학대건의 90%를 신속하게 처리해냅니다. 영국도 이미 비동의 유포행위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적인 성적 사진 혹은 영상에 신체 노출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성적이라고 판단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프랑스는 불법 유포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대상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표현까지 보다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대책 마련은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피해자 대처 요령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성인권 교육을 위한 예산 약 15억 원을 삭감했고 이와 별도로 디지털 역기능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 역시 올해보다 12억 원 삭감한 약 30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계 부처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 어느새 2달. 24일 정부는 개인정보 탐지에 AI를 접목해 향후 딥페이크 합성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도 탐지 삭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번 대책을 서두르겠다고 발표는 하지만 실제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직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제30회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가 대회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대회 셋째 날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도원에서 열린 성령 대망회엔 15,0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세계교회 부흥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는데요.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룬 목회자들이 강사로 나서 은혜를 더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부흥과 은혜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성령 대망회가 열린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도원 대성전에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국내외 3,0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 총 15,000여 명의 기도가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So one of my biggest prayer today has been that we shall be on fire as a great commission church in Africa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he entire world, right from Parklands back. 우리 대한민국이 다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번 대망회에는 인도 갈보리 템플 교회 사티쉬 쿠마르 목사, 싱가포르 시티 하베스트 교회의 콩이 목사,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으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목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사티쉬 쿠마르 목사가 2005년 개척한 갈보리 템플 교회는 개척 당시 25명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현재 30만 명 규모의 교회로 성장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대부흥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티시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성도들의 복음 전파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계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You all say that those who die without Jesus, without hearing about the gospel, they go to hell. How can we remain silent? Jesus said, go to all the nations. It's time for us to go and spell gospel to the world. 싱가포르 최대 교회인 시티 하베스트 교회의 콩이 목사는 싱가포르의 조용기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1989년 청년 20명과 함께 콩이 목사가 세운 시티 하베스트 교회는 지난 2012년 세계 10대 교회에 꼽힐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콩이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고 조용기 목사는 과거 투병 중에도 싱가포르를 방문해 강력한 말씀을 선포했다고 회고하며 예수를 닮기 위해 노력했던 조 목사의 믿음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Perfect faith gave Jesus the strength, the grace to go to the cross, to suffer all the pain and all the shame. To me, next to Jesus, the Good Shepherd, the greatest pastor I ever known, I think in history, is Dr. Cho. 설교에 이어 대표 대회장인 이영훈 목사는 대회 마지막까지 부흥의 물결이 이어지길 소망하며 성도들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한편 제30회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는 26일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폐막식을 진행하며 나흘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문서와 책입니다. 하지만 국민 독서량이 감소한 현재 기독교 출판과 유통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서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은 43%로 10명 중 6명은 독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등 독서 열기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지만 독서에 대한 관심 저하는 국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의 고질적인 위기 요인입니다. 찬바람은 기독교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협회 가입 서점이 한때 400개가 넘었었는데 현재는 196, 7개로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든 거거든요. 성도가 줄어든 거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 그 책을 보는 사람도 줄어들었어요. 어려운 업계 상황에도 문서 선교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40년 선교 역사와 1000만 명 기독교 성도수를 달성했던 한국교회 역사의 이면에는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보급했던 문서 선교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출판업계는 5년간 중단됐던 저작권 박람회를 올해 다시 개최하며 양질의 해외 서적을 국내 시장에 소개하는 등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서점업계에서도 기독교 서적 유통에 힘쓰며 문서 선교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지를 통해서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널리 전파되고 있는 것 역시 문서 선교의 역할이고요. 이 역할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져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 사명을 되새기는 문서 선교의 날을 제정하고 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표창을 전하고 있습니다. 29번째 문서 선교의 날을 맞은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고 문서 선교에 헌신해온 이들에게 표창했습니다. 수상한 이들은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의 문서 선교를 통해 국내 기독교 신앙 성숙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출판을 하면서 어느덧 한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맥체인 성경 묵상을 할 수 있는 세미나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적극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하고 싶은 열망은 가득합니다. 국내 문서 선교는 1882년 가을 서상륜에 의해 누가복음 한글판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출판되며 시작됐습니다. 140여 년이 지난 오늘날 200여 기독교 출판사에서 연간 1,600여 종의 신간 서적이 출간돼 국내외에 보급됐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은 디지털화가 되어가는 한국교회가 책과 글이 가진 선교적 의미를 알고 문서 선교에 더욱 관심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오는 11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25일 총회장직 예비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기침 선관위는 이날 대전 은포교회 이온 목사와 새미래교회 조성한 목사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제114차 총회 예비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오는 11월 8일 본 등록을 마친 뒤 임시총회에서 총회장직을 두고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기침총회는 11월 25일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장 선거 외에도 교단 산하기관 위원회 파송 인준, 교단 목회자의 동성애 지지 집회 참여 금지 등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와 전주 관광호텔 꽃심이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양 기관은 전주 관광호텔 꽃심 세미나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관광호텔 꽃심은 구티비 홍보와 외부 인사 초청 시 숙박 비용을 지원하고 야외 공연 장소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미디어 선교에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구티비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마침 인연이 돼서 이렇게 MOU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텔도 미래카나마 저희들이 담당할 분야가 있으면은 동역자로서 함께할 수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날 격려사에서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웅 목사는 믿음 안에서 사역에 앞장서는 양 기관이 함께 만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협약을 축하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 정혜연 본부장은 협력과 관심에 많은 감사를 드린다며 구티비도 꽃심의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광호텔 꽃심은 전주의 랜드마크였던 옛 미연탑 사거리에 자리한 지역 대표 부티크 호텔로 100여 개의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고 전주의 주요 관광지 중심에 위치해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구TV 제주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제주 신광교회가 제1회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제주 신광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교회 성도와 지역의 다양한 음악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주 신광교회 고창진 목사는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제주 언어와 대중문화적 요소를 콜라보해서 지역사회에 선보이게 되었다며 제주 문화를 통한 복음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에 또 찬양팀들이나 또 악기로 섬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훈련시키고 있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발전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또 음악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시민들과 함께 또 제1회 사랑의 작은 음악회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날 공연은 찬양대의 합창과 솔로 공연 외에도 다양한 악기를 통한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한 관객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제주 신광교회 문화선교사역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해 올린 공연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한국 경제가 3분기에 가까스로 플러스 성장하며 2분기 연속 역성장은 피했지만 수출 중심의 성장 경로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수출은 전분기보다 0.4% 감소했습니다.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입니다. 한은은 3분기 수출 감소 배경으로 자동차, 화학 등 비정보 기술 품목 부진과 반도체 등 IT 품목의 증가세 둔화를 꼽았습니다. 자동차 업체의 파업으로 자동차 수출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었고 전기차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화학 제품의 수출이 부진했다는 것입니다. 경북 울릉도에서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울릉군은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5월 제정하고 이날 오후 울릉읍 도동리 소공원에서 울릉구민의 날과 함께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단체가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냈으나 현재까지 기념일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약 24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4일 공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 9,542명입니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약 5,177만 명의 4.8%에 해당합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4일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병력 파견 보도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에 대해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이날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유엔 총회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비판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하다며 무기 제공을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주식은 현지 시간 2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21.92% 급등했습니다. 전날 장 마감 후 공개한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251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자산이 하루 만에 335억 달러, 약 46조 2,635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지난 수주 동안 트럼프의 펜실베니아 대선 유세에 참여했으며 공화당의 투표 동료 활동과 디지털 광고 자금 등으로 7,500만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국제이주기구를 인용해 현지 시간 24일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주에만 IT 주민 만여 명이 수도 포르트프랭스 안팎에서 활동하는 갱단에 피해 국내 실향민으로 생활하게 됐다고 추정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9월 초 기준 IT에 7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향민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IT에서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피살 이후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안 악화와 연료 부족 속에 갱단의 강력범죄가 이어지고 있으며 농지를 점령하고 교통로를 차단하는 갱단원들의 영향으로 주민들은 기근에 가까운 굶주림까지 겪고 있습니다. 굿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휴일 동안 제주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4도, 대구와 제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CGI 세계교회 성장대회 마지막 날로 오후 1시부터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세계평화와 영적 대붕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해외에서 온 1,500명의 목회자들을 포함해 10,000명 이상이 모여 전쟁 종식과 남북평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이 뜨거운 은혜 현장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굿TV 생중계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창희, 오영순, 김순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복음 스튜디오 주출도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